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려요. 어느 날 일본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며 일본은 넘어 한국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이 10년간 연구해 개발한 루비로망을 무단으로 재배, 판매하고 있다. 이 보도로 인해 루비로망을 재배하고 있던 한국 농가들은 일본에서 도둑 취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루비로망이 일본 루비로망과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까지 나오면서 루비로망은 훔친 과일이라는 게 확정. 한국에서도 손절할 정도로 루비로망을 재배하는 한국 농가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한국 농가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이거 염치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인가 했는데 최근 추가 조사 결과 일본 루비로망 무단 유출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라고 알려진 최고급 포도 품종인 루비로망. 한 알의 무게가 20g 이상일 정도로 상당히 큰 포도이고 평균 18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루비로망은 이사카이 현에서 1995년 개발을 시작해서 14년 만에 개발한 최고급 품종입니다. 일본 이사카이 현은 2007년 최초로 루비로망을 등록했고 2012년에는 해외 수출판로도 개척해 판매액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었는데요. 2016년에는 겨우 한 송이가 150만원에 경매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샤인머스켓의 인기를 이어갈 고급 포도로 주목받았는데요. 그런데 2022년 11월 이번 현지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루비로망, 일본에서 무단 유출된 품종이다. 일본 언론사는 일본의 루비로망이 한국에서 무단 재배 및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고 직접 한국에 와서 취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한국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루비로망을 구매해서 감정한 결과 모두 일본 루비로망과 유전자형이 일치했던 것이죠. 일본이 조사한 결과 약 5년 정도 전에 루비로망의 묘목이 유출되었을 것이라 판단되었고 정확한 경로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철통방어로 보호하고 있던 루비로망이 자신지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루비로망이 일본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판매되고 있는 품종이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루비로망을 재배하는 한국 농가들은 일본에서는 도둑 취급, 한국에서도 상도덕을 어겼다며 인기가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의 농가들은 무단 재배를 해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너무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 농가들은 진짜 억울한 게 맞았습니다. 한국 농가들은 루비로망을 돈을 주고 사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묘목을 사온 것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었죠. 그렇습니다. 루비로망 무단 유출 사건의 진범은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국립종자원에서도 국내에서 재배 중인 루비로망 묘목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 루비로망이 재배 및 판매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루비로망은 보호받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국제식물품종보호연맹 조약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품종이 보호를 받으려면 6년 이내 나라별로 품종보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루비로망을 새롭게 개발하고 일본에만 품종 등록을 완료, 다른 나라에는 등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루비로망의 생산 및 판매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2020년 11월 품종보호 등록 기간이 6년이 지난 시기였고 지금 일본이 한국에 루비로망 품종 등록을 한다 해도 한국이 받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이 루비로망을 훔쳤는가? Nope. 중국이 훔침. 한국 농가들은 중국에서 돈을 주고 묘목을 사온 것. 한국에서 루비로망을 재배 및 판매하는 게 불법인가? Nope. 루비로망은 한국에 보호 신청이 안 된 품종. 한국 농가들은 몰래 재배를 시작했는가? Nope. 국립종자원에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재배 및 판매를 시작. 이렇게 된 사항이죠. 어찌 보면 일본의 실수와 중국의 도둑질로 벌어진 일인데 일본에서는 한국 농가만 도둑으로 몰고 있으니 억울했던 것입니다. 직접 훔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훔친 것을 키웠다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루비로망 사태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위반한 게 없으니 한국 농가들은 잘못이 없다. 아무리 법적으로 안 걸린다 해도 다른 나라가 피땀 흘려 만든 품종을 대가 없이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2019년 한국업자가 한국에 등록했던 루비로망의 상표권은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무효화도 황당하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상표권 무효화를 일본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국내의 한 종묘회사가 특정인이 루비로망의 상표권을 독점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 심판을 청구해 무효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일본에서 부랴부랴 한국에 상표 출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2022년 10월 4일 일본이 신청한 루비로망이 출원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루비로망 사표를 쓰려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품종보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재배나 다른 상표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루비로망 사태를 두고 한국이 아닌 자국을 비난하는 네티즌들도 꽤 많았는데요. 왜 자국이 피해를 입은 것인데 자국 욕을 하는 걸까요? 일본이 실컷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 개발해놓고 해외 품종 등록 시기를 놓쳐 보호받지 못한 일본의 실수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72년 일본 농림성 과수시험자 감귤부에서 청경과 폰간을 교배해 개발된 재배 품종인 시라누이. 1990년대 한국 제주도에서 일본이 개발한 시라누이가 재배되기 시작했고, 시라누이는 한국에서 한라봉이라는 새로운 상품명을 달고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제주 대표 과일로 자리 잡고 있죠. 제주도는 매년 한라봉을 판매해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가는 한라봉 로열티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유는 역시 일본에서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라봉 외에도 샤인머스켓, 물고구마 등 일본은 이상하게도 해외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러니 일본 네티즌들은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냐며 자국에게도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일본은 유독 한국 탓을 많이 하는데요. 일본이 품종 등록을 하지 않는 과일을 생산하는 건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샤인머스켓의 경우에는 중국의 재배 면적이 일본의 30배에 이르고 있죠. 루비로망도 중국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상황만 보면 한국보다 중국을 더 경계하고 탓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본에서는 유독 한국만 뭐라고 하는 이유, 이상하게 한국에서 재배된 일본 과일이 일본 원조보다 더 잘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샤인머스켓인데요. 샤인머스켓은 일본이 무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 개발해낸 품종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아 로열티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과일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국산 샤인머스켓이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일본산 샤인머스켓을 누르고 가장 잘 팔리는 샤인머스켓으로 등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샤인머스켓을 한국 과일로 인식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일본이 만약 샤인머스켓의 품종 등록을 제대로 했었다면 연간 100억 엔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 추산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실수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보니 유독 한국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샤인머스켓 사건은 한국 스스로도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실수 덕에 떼돈을 벌 수 있었지만 남이 개발한 기술로 라는 오명이 뒤따랐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도 더 이상 남의 노력으로 돈을 벌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한국 종자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외국산 종자를 한국산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탐나는 봉과 서량 등 값진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일본의 실수가 아니라 일본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한국 과일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일본을 제발 품종 등록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